언제 수술할까요? 하는 건데 수술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약이 안 좋아서요. 항생제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술의 확률이 높았다면 요즘에는 약들이 너무 많이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의 비율은 줄어가고 약물 치료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약물의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안압이 13밖에 안 되지만 녹내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수능도와 약물에 대한 그다음에 진행 속도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환자분과 의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의사랑 환자랑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야지 오늘 높으니까 바로 수술합시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환을 보시면 망막 질환에서 녹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신생혈관 녹내장입니다. 당뇨망막증, 그다음에 제일 흔한 게 중심망막 정맥 폐쇄가 됐을 때, 그다음에 뭐 중심망막 정맥 폐쇄 다 보시면 아시듯이 혈관이 막힌 케이스들입니다.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서는 빨리 나에게 혈액순환을 시켜다오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신호가 신생혈관 형성인자 VEGF라는 거고요. 이거가 분비가 되면 그냥 망막에서만 분비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스물스물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색 동자에도 신생혈관 형성인자가 영향을 줘서 이 갈색 동자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홍채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갈색 동자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이게 우각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혈관이 굉장히 안 좋은 혈관이라서 잘 터지고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 길을 막게 되기 때문에 방수가 못 나가는 일 때문에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 이제 아바스틴 주사를 주로 많이 놓게 되는데 아바스틴 주사는 그 VEGF라고 하는 그 신호를 줄여주는 주사고요. 한 달 정도 효과가 있는데 아바스틴을 넣고 나면 신생혈관이 이렇게 퇴화가 되면서 안압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 개방각 녹내장 시기가 있고 더 진행이 되면 폐쇄각 녹내장 시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물이 나가는 그 섬유주 유출로가 처음에는 그냥 혈관에 의해서 막혔다가 혈관이 없어지면 열리는 개방각 단계에서는 약물로도 주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혈관이 터지다 보면 혈관 홍채 자체가 주변 조직하고 완전히 유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아예 기계적으로 홍채가 물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약물을 써도 당연히 안압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후는 신생혈관 녹내장이 어떤 녹내장보다도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주 절제술을 하시는 분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패할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50~60%밖에 안 돼서 아예 처음부터 아메드 밸브를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덜 일으키니까. 그래도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3년이나 이쯤이면 다시 막힐 겁니다. 그러면 또 뚫어주고 안 되면 또 새로운 데 또 넣어야 되고 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당뇨 있으신 분들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당뇨 망막증은 초반에 당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 자체가 늦어지는 분이 있고 시작을 일찍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시작되면 당뇨 망막증대로 계속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늦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보통 10년 안에 당뇨 망막증이 온다고 돼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당뇨 망막증 자체가 시작이 늦게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무서운 건데요. 레이저 모양체 파괴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아예 그 방수를 만들어내는 모양체를 그냥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생성이 안 되게. 근데 그러면은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구 자체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구가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고 하얗게 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2단계를 안 거치고 그냥 빛도 못 보시고 실명이 되신 상태에서는 보통 수술을 안 하다가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시면 그냥 안구를 제거를 하고 의안을 착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제 통증까지 유발을 하면 이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통증만 유발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수술하고요. 망막 수술하고 안압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바스틴, 뭐 트리암시놀론 이런 주사들을 놓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눈의 조직이 부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맥이나 이런 데가
흐름이 안 돼서 모양체라고 하는 그 앞쪽에 있는 구조들이 부종이 생기면서 전방을 더 좁게 해서 안압을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안압 상승이 망막 수술하고 오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가스가 들어가서 안압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질 때까지 약을 쓰면서 기다리기도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실리콘 기름을 넣고 나서 안압이 올라갔을 경우는 실리콘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가 가장 어려운데 실리콘 기름을 제거하려고 하니 제거하면 망막은 또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제거를 안 하면 안압이 높고 근데 실리콘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은 위험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실리콘 기름을 조금 빼내고 또 안압을 보고 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포도막염과 녹내장이 있는데요. 포도막염은 눈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염증이 오는 거고 포도막염에서 녹내장은 보통 10에서 20%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앓는 기간이 중요한데 당연히 포도막염은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녹내장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기전은 두 가지인데 스테로이드를 치료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자체 때문에 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염증 자체가 섬유주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섬유주 쪽에서 물이 못 나가니까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포도막염 초기에는 방수 생성 자체가 저하가 돼서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섬유주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방수 자체도 염증 세포 때문에 점도가 더 높아져서 더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안압이 오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포도막염이 오면은 스테로이드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오르니까 스테로이드를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염증이 조절이 돼야 그 뒤에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올라도 어렵지만 일단 스테로이드는 최대로 써서 염증을 조절한다가 원칙이고 그래서도 안 떨어질 경우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질환들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